제24장 남경 응천부 사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4장 남경 응천부 사막. 지하 연무장의 횃불은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지만 한순간에 흔들렸고, 이상하군. 지금 이곳은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좌측 벽면에 횃불이 일제히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릴까? 구마문의 소문주 혁천이의 눈은 잔떨림이 있었고, 혁천이는 계속해서 좌측 벽면에 흔들리는 횃불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잠시 몽롱해졌다. 아니, 소문주, 무엇을 그렇게 보시오? 여기 철관음을 드시고 시덥지 않는 잡생각을 떨치시기를 바라오. 후후후후. 두 사람이 앉아있는 탁자의 종전, 반각 전에 시동이 들어와 다과를 내려놓고 사라졌으며, 지금은 구마문의 소문주 혁천이와 군사 조문익은 닭이 좌우로 앉아서 차를 따라놓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 잠시 횃불이 흔들리는 불로 소문주 혁천이의 미간이 팼고 그의 눈에서 짙은 마귀가 피어나고 있었으니, 역시 소문주는 음암멸종공이 구성에 근접했군. 마귀가 한 달 일의 정도만 지나면 뇌오열을 치밀고 올라가겠구나. 흐흐흐흐. 구마문의 군사 조문익은 잠시 음흉한 눈빛이었고, 그는 소문주를 불렀으며 지었던 썩은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후후후후. 군사, 준비하시는 것은 진척이 있소? 물론이요, 소문주. 일단 재영한 찰사사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다만 도지의사가 문제요. 그는 군수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뜻에 불만이 있어. 군사, 무엇을 망설이오? 내가 만든 실혼인을 보내시오. 세상의 남자치고 여인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소. 더군다나 주인의 명령에 모든 일을 복종하는 여인이니 말이오. 흐흐흐흐. 소문주께서 연공하는 음암멸종공은 필수로 여인의 은기가 필요하고, 소문주에게 은기를 빼앗긴 여인은 실혼인이 되죠. 물론 그녀들은 임신도 할 수 없고 여인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지만 실혼인이 되어 실세이야 소동의 지능이 되니 오히려 우리가 써먹기 좋지 않소. 군사, 머리가 소동의 수준이라면 우리의 말을 잘 들을 것이고, 여인에게 골을 심어서 회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내면 녀석들은 곧 우리 사람이 되지 않겠소? 흐흐흐흐. 역시 거학거성 혁천이요. 내가 군사만 하겠소. 소신마사, 조문익, 소문주와 군사는 서로 가자미 눈을 하며 쳐다본다. 뭐야, 어린 녀석이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든 능구렁이가 아닌가? 고라니, 쇠신마고는 철심장도 봄날 햇살에 눈 녹듯 만들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복종케 하는 절대 고독이지 않은가? 쇠신마고에 중독된 놈들은 결국 아주 몹쓸 물건이 되어 지옥으로 달려갈 것인데. 군사의 눈에서 붉은색 이체가 스치고 지났으며, 역시 이 두 사람은 절대 마인이지 않은가? 군사는 마음으로 웃을 때 상대는 절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광활한 벼로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거학거성이란 벼로도 절대 군사에게 굴하지 않았으니 절대악으로 큰 별이 되는 녀석이라면 대충 보아도 악인이지 않은가? 아무튼 지금 소문주께서는 관원 도사에게 쇠신마고를 쓰자는 거요? 뭐 어떻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문주가 쇠신마고의 노예로 만들지 않았소. 두 사람은 얼굴에 짙은 미소를 지었다. 군사, 소신마사 조문익은 목이 탔는지 자신 앞에 있는 찻잔을 들어서 철관음 한 모금을 먹었다. 꿀꺽! 꿀꺽! 이에 소문주 거학거성 혁천이도 군사를 따라서 그도 차를 마셨으니, 꿀꺽! 꿀꺽! 소문주께서 구해온 이 철관음은 정말 맛이 그윽하고 향기 또한 영혼의 편안함을 주는 것 같소. 소림사가 있었던 자리에 철관음을 재배하는 녀석들이 있었소. 아, 3년 전에 무리망대회 때 소림이 복문하고 그 주변에서 차를 재배하고 있었던 농민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소. 젊은 부부였는데 나는 그들을 내 둥지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했죠. 흐흐흐흐. 거학거성이? 에이, 배려는 했겠냐? 그냥 잡아서 노예로 삼았겠지. 군사란 자는 소문주의 말에 이런 생각을 하였고, 아, 군사, 혹시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돼요? 흐흐흐흐. 소문주는 걱정하지 마시오. 구마신이 가지고 있었던 황금 열쇠를 빼앗아 창고를 열어보니 이자가. 소신마사 조문익, 당신은 역시 속으로 웃고 언제나 뒤통수를 때리는 특기가 있지. 선사의 창고를 열었더니 창고에 무엇이 있단 말이요?
흐흐흐흐. 소문주 그것은 직접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을 것이오. 내일 날이 밝고 호법 장로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소이다. 후후후후. 능구렁이 호법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군. 후후후후. 알겠소이다. 나의 선사들은 그대를 진정 인정하고 있소이다. 소문주 아니지. 실질적인 문주지. 문주.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오. 대신 이것을 보여주겠소. 창고에서 가지고 온. 어라? 군사 조문익은 자기 가슴에 우수를 꽂아넣고 무언가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손으로 여러 번 더듬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 가슴에서 찾을 수 없었는지 그의 얼굴은 금세 흑색이 되었으니. 왜? 그러시오? 소문주는 군사의 얼굴을 보다가 내 놈은 누구냐? 지금 소문주 거학거성 혁천이가 보는 인물은 군사의 얼굴이 점점 변하여 군사로 보이지 않았다. 소문주,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소문주의 말에 소심하사 조문익은 조금 의아한 표정이 되었다. 허허, 내 놈은 군사가 아니지 않으냐. 흐흐흐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나는 소심마사 조문익, 바로 구마문의 군사란 말이오. 그래도 팍, 우당탕 쨍그랑, 휙휙 팍팍팍, 콱콱콱광꽝쾅. 소문주 거학거성은 탁자를 발로 차날렸고 이어서 쇄심초. 소문주 혁천이는 불식간 보법을 밟고 자기 앞에 있는 군사의 심장을 노리며 출수했는데 그의 출수는 음압멸전공을 운용하며 우수의 경력을 부어 넣어 찍어갔으니 제 아무리 초절정 고수라 해도 그의 쇄심조는 피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푹! 잭! 이익! 혁천이의 우수는 군사 조문익의 우수 팔뚝을 찍었고 그의 손은 군사의 살덩이와 옷을 찢어버렸다. 너무 경황이 없었던 군사는 급히 경력을 일으켜 태보를 밟았지만 균형을 잃어서 그만 넘어져 버렸고 소문주의 우사에 찍힌 자기 우수를 급히 내려다보았으니 역시 심장은 피었으나 내 어깨가 얼어가고 있군. 휘리리 이익 퍽 주르륵 쿵 철퍼덕. 이어서 거학거성의 발이 날아와 군사의 가슴을 후려갈겼다. 이에 군사는 수정이나 밀려가다가 자빠져 누웠으나 그는 급히 상체를 일으켜 자신의 우수를 잘라버렸다. 그대로 둔다면 소문주의 공격으로 당한 상처에서 음기가 옮아가서 자기 심장에 음기가 치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음압멸전공의 무서움은 단순히 파괴력만 높은 것에 있지 않았고 이에 상처를 입으면 음기가 요동하여 체내를 급히 얼려버리는 특징이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무공이었다. 휘리리 휘히히 이퍽 쿵 척. 소문주 혁천이는 제비 돌기를 하며 군사 조문익의 가슴팍을 다시 찾고 군사는 대자로 뻗었다. 그리고 소문주는 내려서며 군사 조문익의 가슴을 좌측 발로 밟았다. 내 놈은 누구냐? 혁천이는 다시 한번 소리쳤고 우욱 푸아. 군사는 자신이 입에 물고 있었던 피물을 기침과 함께 뱉어내었다. 그의 입 주위로 피치를 하였는데 분명히 군사였다. 왜 그러시오? 나는 구마문의 군사 조문익이요. 소문주. 혁천이의 눈에는 군사가 아닌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한 인물이었고 그는 당연히 이러한 이유로 군사 조문익을 공격한 것이다. 허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때 추추추추. 소문주 혁천이 뒤에서 흐릿한 신형이 점점 뚜렷한 형상으로 나타났고 이봐. 혁천이는 뒤에서 들린 음성으로 조금 당황하여 급히 뒤돌아보았다. 뒤에 있었던 인물은 지금 자신이 밟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너무나 놀랐고 다시 고개를 돌려 자신이 밟고 있는 자를 보았는데 허허, 자신이 밟고 있는 인물은 바로 구마문 군사 조문익이 아닌가. 이크. 혁천이는 뭔가 잘못되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이내 자기 발을 들었고 동시에 우측 발도 공중으로 비상하여 다시 각법을 전개하여 좌측 발로 뒤에 있었던 검은색 신형에게 뻗었으나 슈. 뒤에 있었던 신형은 사라짐과 동시에 혁천이의 얼굴에 주먹이 나타나 혁천이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퍽! 척 휘청 터터터터터터터터터 척. 혁천이는 바닥에 내려섰고 상대에게 맞은 권에 의해 몸이 휘청인 다음 이후로 찾아온 경력과 힘으로 신형이 밀려났다. 그는 10여 장 밀린 다음 간신히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자기 우수를 들고 입에서 흐르던 피를 닦아내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뱉어서 손으로 받아 확인했으니 그것은 바로 본인의 어금니였다. 피를 본 지도 오랜만이고 더욱이 나의 이는 영구치여서 빠진 적이 없건만
소문주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인물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는데 녀석 그렇게 교만하여 자신이 있어서야. 소문주 혁천이는 10여 장 떨어져 있었던 인물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란다. 아니 백면서생과도 같은 녀석이 상대가 잘생겨도 너무 잘생긴 것이다. 비록 순간이었지만 소문주의 생각에 상대의 얼굴은 전설의 반환이나 송옥이 바로 자신 앞에 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으니 말이다. 후후후후 내가 좀 생겼지. 이제 군사는 갔으니 나와 이야기 좀 할까? 헉 굉장한 고수. 녀석의 출수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미 군사가 죽은 것 같군. 그의 생기가 느껴지지도 않으니. 군사 조문익의 고개는 자기 방향으로 젖혀져 있었으나 두 눈을 뜨고 그의 눈에서 핏물이 흘러나왔고 세미한 움직임조차 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렇게 노려볼 필요는 없어. 지금 짙은 미소를 짓고 소문주에게 말하는 이는 역시 이건이었다. 그는 이래동안 구마문에서 여러 사람으로 화하여 구마문을 속으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군사의 가슴에 이런 것이 있더군. 휙! 척! 이거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었던 물건을 던졌고 이를 혁천이는 가볍게 받아든 후에 물건을 확인했다. 바로 야명주였다. 야명주. 그렇지, 야명주였어. 한 개만 있어도 대단한. 중원에 담배갈도 없고 한 알만 해도 한개성의 양민이 무려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초고가의 재물이지. 무슨? 내가 이래동안 이곳을 조사하며 알게 되었는데 너희 구마문은 소주에서 굉장한 사업을 하고 있더군. 포정사와 안찰사를 어떻게 구워 삶아 먹었는지. 아, 안찰사는 이미 삼도천을 건넜으니 되었고 후후후 아마도 포정사는 조만간 정리될 거야. 쇠신마고라고? 어떻게 그것까지. 뭐 놀랄 필요는 없어. 이곳 문주 구마신도 쇠신마고에 중독되어 있었으니 말이야.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었군. 아, 그렇게 내가 진력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듣고 천천히 하자고. 어차피 내 녀석은 해시를 넘기면 더욱 내가 공력을 배나 돋을 수 있지 않나? 음한기공의 명수님. 후후후후. 경천동지할 일이군. 녀석은 나의 내력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가. 궁금해하니 말해주지. 나는 말이야. 예전에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지. 지금도 너의 무공이 바로 과거 고대 문파의 무공이었던 마라문의 밀기인 음한멸정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 할 말이 없군. 두 명의 사보와 오직 군사만 아는 비밀도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린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도 굳이 이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면 내가 악독한 것은 평소 군사라면 너의 출세에 능히 막을 수 있었으며 오히려 너에게 응수를 했겠지만 너는 너의 스승인 흑백마와 군사에게도 중수를 수령 투입하고 있었던 아주 못된 녀석이 아니냐. 다 알고 있는데 더 망설일 필요가 있느냐? 넌 자신이 있으니 나에게 왔고 이제는 그 실체를 보였으니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내가 말이야.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도대체 내 생각을 읽는다면 나에게 물음을 필요가. 아니야. 다만 궁금할 뿐이야. 너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는 것에는 다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의 의지가 중요한데 넌 지금 강력한 의지로 너의 기억과 마음, 생각 등을 차단하고 있거든. 그래서 묻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 녀석이 궁금한 것이 무엇냐? 이거는 잠시 뜸들였다. 그리고 짙은 한숨을 쉬었고 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